안녕하세요. 이번 11월에 결혼을 하게 될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면서 예비 신랑과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네요.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며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들은 한치의 거짓 없는 진실이며 파혼을 결정하게 된 게 잘한 건지 아니면 생각이 짧았던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고 싶으니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지훈 씨와 만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저는 모 은행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훈 씨는 저희 회사 고객으로 가끔 회사에 왔었는데 창구 업무를 맡고 있던 저를 몇 번 보더니 제가 마음에 든다며 대화하기를 원했고 그때 당시 연애 안 한 지도 거의 5년 정도 되었기에 헌칠한 모습과 퇴근 시간 맞춰서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고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지훈 씨의 직업 또한 증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서로 대화 코드가 잘 맞아 빠르게 가까워졌네요. 제 나이 34살에 연애 2년 하니 36살이 되었고 지훈 씨는 39살이 되었습니다. 원래 연애 1년 후 결혼하고 싶었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네요. 그래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해야 하는데 신중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어차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더 늦어져봤자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거라 생각해서 2년 정도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훈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이 40이 되기 전에 빠르게 결혼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며 저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지훈 씨를 통해 전달을 받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잘해주셨네요. 그래도 인사 온다고 갖가지 음식들을 상다리 부서지게 차려주신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진 게 많으셔서 그런지 모든 게 느긋해 보이시고 마음의 여유가 가득해 보여 그런 모습들에 오히려 더 위축이 되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편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어머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풀어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지훈 씨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과는 너무 상반되었네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 좋게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저희 집안이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몸이 좀 안 좋아 거의 누워 계시고 아빠는 매일 술과 함께 노름에 빠져 모은 돈 탕진하기 일쑤여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정환경 밝히면서까지 결혼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훈 씨에게 털어놨음에도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결혼할 거라며 저에 대한 사랑을 계속 표현했고 결국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왔는데 어두운 집안 분위기와 지훈 씨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아래로 계속 훑어보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주스 한 잔 없이 물 한 잔만 주셨네요. 분명 제가 인사드리러 간다고 말했는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둘러앉아 지훈 씨는 두리번거리며 집안 풍경을 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부모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우리 세정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그런데 자네 능력은 좀 되나? 나는 우리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거든. 그래도 여태까지 힘들게 키웠고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바르게 키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 딸 데려가려면 재산이 좀 많아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말이야. 얼마나 벌고 얼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아빠, 얼굴 보자마자 그런 말부터 하시는 건 실례예요. 지훈 씨 당황스럽게 왜 그러세요? 괜찮아. 아버님께서 딸 걱정하시는 마음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 나 같아도 금쪽 같은 내 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간다면 예민해질 것 같아. 아버님, 저는 지금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개 쪽보다 영업을 통해서 투자자와 계약을 유치해야 돈이 좀 되거든요. 너무 많은 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좋은 종목을 찾아서 추천하고 투자에 대한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둔 재산은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봐야
하지만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 적지 않은 수입을 내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정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남부럽지 않게 정말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저에게 믿고 세정이 보내주십시오. 좋은 가정의 남편이 되도록 정말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에 저희 부모님 눈이 동그랗게 변하셨고 주식이라는 말에 아빠는 갑자기 말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빠도 예전에 한창 주식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집이 한번 휘청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조금씩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훈 씨가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다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다가 호의적인 눈빛으로 바뀌게 되면서 무슨 종목 관련해서 대화를 바쁘게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문 용어들이 오고 갔고 한참 동안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여기저기 아프다며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엄마 말을 지훈 씨가 듣지 못하는 것 같자 큰 소리로 여기저기 아프다며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는데 집이 가난해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골병만 들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당황한 지훈 씨는 눈치챈 듯 어느 병원에 전화를 하더니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툭툭 치면서 하지 말라고 눈짓을 줬지만 괜찮다고 웃으면서 눈빛을 보냈고 엄마는 입이 찢어져서는 일어나셔서 배고프지 않냐며 냉장고에서 저녁거리였는지 삼겹살을 꺼내셨습니다. 싱글벙글한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남자 하나 잘 데려왔다며 김서방으로 호칭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네요. 매일 몸이 안 좋다고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아빠와 엄마의 변한 모습에 너무 놀랐고 소름 끼쳤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지훈 씨에게 너무 미안하고 민망했습니다. 오로지 지훈 씨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내고 있는 듯 두 분께서는 이제야 인생이 피는구나 하는 얼굴로 혈색이 좋아지셨네요. 저는 이런 집안을 보여준 게 너무 창피해 나가자고 신호를 줬지만 저녁은 함께 먹어야 하지 않냐면서 웃으면서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행동을 하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지만 지훈 씨를 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끝내고 집을 나왔는데 지훈 씨보다 제가 더 녹초가 됐고 몸에 힘도 없어 후들거리는 다리 붙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나 지금 너무 창피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건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나를 좋게 봐주셨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 어머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제 곧 사이 되는 내가 이럴 때 힘 좀 쓰면 얼마나 좋으시겠어. 건강도 되찾고 좋은 거잖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나를 좋게 봐주시고 김서방이라고 불러주셨잖아. 우리 결혼 빨리 서두르자. 더 늦춰봤자 좋을 거 없잖아. 걱정이 많은 저와 달리 지훈 씨는 웃으면서 좋았다는 말만 하면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해줬고 그런 모습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지훈 씨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안감에 많은 고민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의 집안에 양가 부모님 인성 또한 엄청나게 차이나서 지훈 씨 집안에 누가 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상견례를 밀어붙였고 저희 집안을 모두 듣고 알게 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 하나만 보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길래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나 잘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다행히 불안했던 상견례 자리는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조용하게 예비 시부모님 의견을 모두 따랐던 저희 부모님이 이상해서 집에 가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그냥 네네만 하시고 하고 싶은 말은 없었던 거예요? 지훈 씨가 인사 왔을 때랑은 너무 틀리던데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들이 아니라서요. 예, 생각을 해봐라. 이제 결혼이 코앞인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 집안이 이것저것 따지면 결혼해주고 싶겠니? 네네 해야 그쪽에서도 좋게 받아줄 거 아니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분명 속으로 욕하고 있을지도
될지도 몰라. 그나마 김서방이 나이가 좀 있으니 아쉬운 대로 너한테 장가 보내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이 결혼 끝나면 일단 집부터 좀 하나 해달라고 김서방 잘 구슬려봐. 우리도 이제 고층에서 좀 살아봐야지 않겠냐? 그동안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보상 좀 받아야지. 이번에 김서방이 병원 예약해준대. 거기 가니까 소개로 가서 그런지 엄청 잘해주더라고. 내가 무슨 사모님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니까. 이래서 돈이 많아야 몸도 아프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나 봐봐라. 남편 잘못 만나서 지금 어떻게 됐나. 안 그래요? 맨날 술에 노름에. 이제 아주 김서방이 주식 관련해서 일한다고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혼 깨기 싫으면 술 끊고 노름도 끊어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이쁜 딸 낳았을 것 같아? 인물이 좋으니까 저런 남자 꼬이는 거 봐라. 내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 요즘 술 노름 안 해. 주식 공부 다시 하고 있다고. 이참에 김서방한테 이것저것 좀 배워봐야겠다. 나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 놈인데 나중에 봐봐라. 꼭 성공할 거니까. 두 분이서 상견례밖에 안 했는데 벌써부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훈 씨를 사랑하지만 결혼하게 된다면 지훈 씨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결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수도 적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우울해하자 지훈 씨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줬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지훈 씨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고 근심 걱정이 많아 보여 대화를 이어나가는 도중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주식 관련해서 저희 아빠께 좋은 종목 하나를 추천해줬는데 그게 좀 잘 되자 돈 좀 불려달라며 회사까지 찾아와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서 몇 개를 더 추천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득을 보니까 나중에는 하지 말라는 종목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신 있다며 투자하다가 꽤 많은 돈을 잃더니 복구해야 한다면서 회사에서 난리까지 친 적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들에 하늘이 노랗게 변했고 아빠의 잘못된 행동에 지훈 씨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왜 나랑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고개를 떨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는 남자를 더 이상 붙잡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저는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전화 오고 문자도 왔지만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장을 하고선 집에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난리치며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니 아빠의 행동 때문에 엄마까지 이 결혼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아빠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놈의 돈이 뭔지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갔고 결국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아빠의 말을 끝으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또 그럴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한 번 주식에 맞들인 사람 절대 떠날 수 없다고 많은 분들께 들었기 때문에 또 터질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한동안 지훈 씨와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서로 안부만 묻고 대화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하게 되는 경향도 있었고 그런 걸 잘 알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지훈 씨의 마음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고 아빠는 해선 안 될 짓을 지훈 씨에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해버린 저는 두 번 다시 지훈 씨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이 결혼은 아빠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끝나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문자를 보냈고 좋다는 답장을 확인하고 지훈 씨의 회사로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확인을 하니 아빠는 지훈 씨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발 잃은 돈 복구할 수 있게 이번에 확실한 종목 추천해달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세정이 몰래 온 거니 이번 한 번만 부탁하자면서 엎드려 계속 지훈 씨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광경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고 결국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창피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며 이 상황을 어찌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지훈 씨에게
다시는 얼굴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아빠를 질질 끌고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따라오던 지훈 씨 얼굴을 보고 싶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고 기분 좋게 저녁도 먹고 싶었는데 아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제 인생을 망친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택시 타고 집으로 향했고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쐐기를 받고 짐 챙겨 나왔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 아빠의 한심한 모습에 그나마 부모라고 남아있던 전까지 아빠의 집을 털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지훈 씨에게는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네요. 차마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다른 지역 은행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지훈 씨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보고 싶네요. 저는 지훈 씨의 전화번호를 알지만 지훈 씨는 바뀐 제 번호를 모르니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대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만남을 지속한들 좋아질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히려 앞길을 막을 것 같네요. 제가 한 결정 후회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고 무리였네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네요.